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등등등등등등 오해다. 일반 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부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심도 병입니다. 고려할 말을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입니다. 주제는 돈 때문이지 뭐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고려형 경영권 분쟁 중에 나온 유상증자인데요. 금감원에 의해서 이 유상증자 철회됐습니다. 철회되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더라도 어이없는 의사결정이었고 이게 어이없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과연 뭐가 문제였던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가 끝나자마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도대체 얼마나 빨리 진행했던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가 10월 11일 날 제출됐고요. 10월 28일 날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10월 28일 날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를 낸 지 이틀 만인 10월 30일 날 유상증자 발표를 했던 건데요. 진짜 이거 잉크에 마르기도 전에 유상증자 발표를 한 건데요. 자, 고려아연은 과연 돈이 없었던 걸까요?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했을 수도 있지만 공개 매수 신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래 계획에 대해서 공개 매수자는 고려아연이 얘기하는 겁니다. 본 공개 매수 이후에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신고서에 보면은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 목적에 기업 가치 및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주주 가치와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하면 주주들이 싫어하잖아요. 고려아연은 돈이 없었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무구조 계획 없다라고 했죠. 나아가 공개 매수를 발표했던 규모는 3조 2천억 정도입니다. 공개 매수에 응한 규모는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공개 매수할 때 현금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1조 4천억 원이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획에도 없었고 계획보다 1조 4천억 원을 덜 썼는데 유상증자는 왜 하는 걸까요? 이유라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유로 적어놓은 것은 상장 폐지 관련 위험입니다. 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거는 10월 11일 날 나온 보고서입니다. 10월 11일 날 물어봤어요.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 대상 주식 등이 공개 매수 이후에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이 공개 매수 10월 11일 날 쓴 보고서인데 불과 2주 남짓한 시간이 지나서는 상장 폐지 관련된 위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적 문제로 가는 거예요. 법적 문제. 원래 돈은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가지고 유상증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작성한 사람과 유상증자 주관사가 동일하다는 문제입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는 고려아연이 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통법 137조에 보면은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공개 매수자하고 가로 열고 공개 매수 사무 취급자를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 매수 신고서는 고려아연이 냈을지라도 사무 취급자가 미래에셋증권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문제를 지게 되는 겁니다. 유상증자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거든요. 결국 공개 매수 신고서에 쓴 미래에셋증권이 10월 11일에는 재무계획이 없다고 하고 이번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에 보면은 실사를 10월 14일 날 갔으니 문제가 없는 걸까요? 3일 비어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뭔 일인데 이게 작년 10월달 달력입니다. 10월 11일은 금요일입니다. 10월 11일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날까지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실사 업무를 나간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은 기업 실사를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갈 거면은 그 전주 금요일 날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119, 112처럼 긴급 출동처럼 실사 나오세요 하면 실사 달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알려진 바로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작성한 부서와 유상증자를 주관한 부서가 미래에셋 IB 1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통법 137조 2항 제가 아까 위에 언급했던 겁니다. 이거에 위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해라는 얘기를 고려아연에서 발표해 줬습니다. 고려아연에서는 일반 공모 증자는 23일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종료 이후에 검토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14일 날 실사를 나갔다고 했는데 고려아연에서는 23일 날 유상증자 결정했대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오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 발표입니다.
실사 보고서에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등등등등등등 오해다. 일반 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부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심도 병입니다. 고려할 말을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할 말대로 실사를 14일날 나간 게 아니고 유상증자 검토는 23일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종료 이후에 검토한 거라고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만, 의심이라는 병을 고치고 나면 또 문제가 드러납니다. 유상증자 검토를 그럼 24일날 했다는 거잖아요. 24일부터 했는데 유상증자 발표가 10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준비는 25, 28, 29, 3일. 주말을 활용해도 대략 5일 동안 작업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문제입니다. 유상증자 검토 5일 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이게 증권신고서 목차입니다. 목차가 쭉 길어져서 증권신고서는 485페이지에 달해서 엄청난 분량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런 485페이지에 달하는 증권신고서를 주말 근무 포함 5일 사이에 끝냈다는 건데, 이 엄청난 양을 제대로 검토한 걸까요? 고려아연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고 난리가 났는데 2조 5천억이라는 돈을 고려아연에 투자라고 권유를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실사를 너무 대충 하거나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3일만 했어?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지켜줬으면 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표 주관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기업 실사 수행의 최소 기간을 7영업일 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말에 갔다고 하지 말라고 영업일수로 규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최소 기간입니다. 최소 기간 7일 동안 하라라는 게 아니라 기업 실사 수행의 최소 기간은 7일이라고 한 겁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이런 의심 해봐야 되거든요. 요거 보면 저는 대충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개 매수했을 당시에 매수 수수료, 이 매수 수수료라는 거는 고려아연이 증권사에 주는 거예요. 당시 증권사가 미래에셋증권이랑 KB증권이었거든요. 매수 수수료를 32억 다 줬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매수 가능 주식을 전부 매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실제 매수 주식은 약 절반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가르니까 미래에셋증권 몫은 한 10억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유상증자가 성공했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얼마의 돈을 받는지를 적어놓은 건데요. 모집 주선 수수료로 70억!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성과 수수료가 있어요. 우리 성과급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좋아하는데 미래에셋증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수수료 70억에다가 유증이 성공하면은 성과급 29억을 더해가지고 100억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 매수로 번 돈이 10억인데 딜 하나에 100억이라면 이건 못 참습니다.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건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인수 위험도 없이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미래에셋증권, KB증권 고객들에게 청약하게끔 주선만 하면은 10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거래소에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받았던 수수료가 10억인데 고려아연 한 건으로 100억 정도 받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건 정도가 아니라 이 팀이 봤을 때는 10년에 한 번 올까? 아니 내 평생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은 엄청난 딜이었던 겁니다. 제가 미래에셋 성과급 제도를 잘 모르지만은 실사관 4사람에 더해서 몇 명 팀원들이 더 있다 그래도 대충 따져도 성과급 기준으로 10억 이상 날라간 거고요. 뭐 일부 계약직 조직이나 좀 성과급 제도가 좋았다면은 성과급만 3, 40억은 받을 수 있었던 딜이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이후에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법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매수 신고서에 적어놨던, 공개매수 신고서 고려아연이랑 미래에셋증권 같이 적었던 거예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지 않겠다는 이 내용이 지켜진 것일까 의문을 표시하고요. 미래에셋증권도 고객과 사회를 위해 투자회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과연 이번 유상증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려아연의 주주들 그리고 주식시장의 고객과 사회를 위해 증권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던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